내복 차림의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와서 엄마를 찾았던 것, 이게 좀 시작은 SBS 단독 보도예요, 그죠? 네, 1월 9일자 SBS 보도인데요. 네.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은 지난 8일 영하 18도 날씨에 3살짜리 아이가 내복만 입은 채 편의점 앞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아이는 하루 종일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해서 이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네. 이제 집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네. 그리고 집안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SBS 보도가 나가고 이제 비슷한 거의 받아쓰기한 보도들이 양산이 됐고, 이제 이 보도가 특히 최근에 있었던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 16개월 네,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사람들이 더 많이 분노를 했고, 그리고 아이 엄마에게 비난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친모가 아이를 9시간 정도는 혼자 놔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 이제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입건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보도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틀렸다고요? 네. 그리고 기자가 이제 드러내지 못한 이면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아이 엄마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찾아 먹는 간식을 늘 두는 곳에 비치를 해놨고 그걸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와 통화해서 간식 먹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아이 보호하면서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던 부부 인터뷰를 했어요. 네. 당시에 그 부부가 아이가 배고프지 않을까 해서 먹을 걸 사줄게 라고 했더니 아이는 계속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굶주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굶주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듯하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네, 이런 문장이 SBS 보도에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를 어질러 놓지 않고 버리려고 모아놓은 상태였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근데 아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지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어지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청소가 안 돼 있는 등 집안 상태가 청결하진 않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물론 엄마의 말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학대로 볼 만큼은 아닌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처음에 SBS 보도에서 3살 아이라고 나갔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6살, 그러니까 보통 방송으로 나갈 때는 5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3살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앞서서 박채린 활동가가 이 언론이 짚지 못했던 이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어요. 아이의 엄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급권자면은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근로 능력이 있어서 조건부 수급권자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활 근로를 해야지만 수급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일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아이를 봐야 되니까 반일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 어머니가 찾았다고 해요. 반만 일할 수 없느냐,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반일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머니가 찾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JTBC 보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취재진이 이제 아이와 엄마 사이의 통화 내역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팔찌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네. 미아보호 팔찌인데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총 34번의 통화가 있었다고 네네. 해요. 어머니가 아침 10시 34분에 출근을 해서 6시 반까지 퇴근까지 이제 34번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어머니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충전이 되지 않아서 1시간 정도 이제 통화가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 신고한 부분은 이제 아이 팔찌가 미아 방지 팔찌였고, 그리고 뭔가 학대당한 정황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사건 전날까지 아이가 등원을 했고 이제 그때도 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추가 사실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일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은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되게 가기 싫다고 막 때를 쓰거나 했대요. 그래서 보통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쓰는데 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당일날은 신청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또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보살핌을 계속 보여줬던 거죠.
물론 그 어머니가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본인도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시고 방송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머니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원해서 아이를 두고 간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맞아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지 아이를 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계속 통화해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책이라고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SBS를 보도를 통해서 단면만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도 아이에게 더 많이 미안해졌고 아이에게도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돌봄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어머니로만 비난이 쏠려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